미국 오하이오주에 한 여성을 반갑게 맞이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 강아지 때문에 이 여성은 사지 말단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안타까운 사건의 주인공은 메리 트레이너로 2019년 그녀는 여행 중에 호텔 열쇠를 꺼내다가 손목에 가벼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살짝 긁힌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녀가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 반려견 테일러가 반갑게 맞이하며 하필이면 그 상처 부위를 핥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퍼지게 되면서 그녀는 손과 발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루디 수의사 한명길입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 대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추정해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강아지 서로 가지고 있는 세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균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걸 세균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심지어 사람과 사람, 강아지마다 가지고 있는 세균들의 종류와 분포가 다르게 됩니다. 특히 그 차이는 종이 다를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분포의 세균 덩어리가 만나면 그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마치 하나의 잔디밭을 가꾸는 걸로 비교를 하자면 잔디밭이 빽빽히 있는데 새로운 꽃을 심게 되어도 그냥 심으면 잔디가 영양을 다 뺏어가서 그 꽃이 시들어버리게 되겠죠. 이 잔디밭이 사람의 세균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새로 심은 꽃이 침입하려고 하는 강아지의 세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은 이렇게 세균총이 섞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이게 뚫리게 되면 미생물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건국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2015년 보고를 냈습니다. 과연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반려견, 구강세균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사람끼리 서로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끼리는 구강세균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과 개의 세균이 크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지고 있는 세균이 섞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 이유 두 번째,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균에 노출되면서 무조건 감염이 된다면 실은 모든 동물들은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동물은 면역체계라고 하는 게 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저도 오늘 혓바늘이 났어요. 이런 게 세균 감염으로 인한 구내염, 이런 예시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뜻할 수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강아지의 침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유명한 세균 두 종류가 바로 캡토사이토파가라는 세균과 파스튜렐라라는 세균이에요. 미국에서 2021년 발표한 10년간의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캡노사이토파가 세균의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감염된 분들의 무려 34%에 달하는 경우가 이런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는 당뇨병, 골수 이식, 혈액암 등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바로 높아져만 가는 항생제 내성균의 탄생입니다. 실은 이건 보호자들보다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수의사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항생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미생물에 저항하는 약품입니다. 세균을 죽이거나 숫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말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파스튜렐라 멀토시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균의 항생제 내성 그래프를 한번 시대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2013년에 보고된 이 자료를 따르면 5년 동안 다양한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있는 파스튜렐라 세균의 비율을 추적한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되게 우상향 그래프죠. 제 주식이 이렇게 높아졌다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생제에 저항하는 세균들의 비율이 이렇게 시대가 지날수록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균의 감염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차 세균에 감염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마리 트레이너는 사지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처가 났거나 점막 같은 곳에 강아지의 침이 닿았다면
바로 처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위를 비누로 깨끗하게 씻거나 꼭 소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강아지를 양치질을 시키는 방법도 구강 내 세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강아지들한테 쉽게 물릴 수 있고 침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이유처럼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상처도 오래 남고, 실은 어제도 물렸는데 이거 아직도 안 나았어요.